비례식을 활용해 볼까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활동 1번 바로 볼게요. 슬기가 전기자동차 전문가 직업체험에 갔대요. 슬기가 보고 있는 이 전기자동차는 12분 동안 충전하면 15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이 전기자동차가 500m를 달리려면 몇 분 동안 충전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했네요. 야, 여기 전기자동차 진짜 멋진 자동차가 있나 보네요. 그쵸? 자, 볼게요. 전기자동차의 충전 시간과 달릴 수 있는 거리의 비를 구해봅시다 했어요. 그래서 충전 시간과 뭐라고요? 거리의 비, 이렇게 비를 나타내어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몇 대 몇인가요? 일단 12분대, 그렇지? 12분대 몇 킬로미터? 예, 150km.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밑에 거 보면 전기자동차가 500km를 달리는데 필요한 충전 시간을 네모 부분이라고 하고 비례식을 세워보세요 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비례식에서는 순서가 중요해요. 충전 시간과 거리의 비, 이것을 아래에 나타내어 보고 하나씩 따져 볼게요. 그러면 먼저 처음에 충전 시간과 거리의 비가 어땠나요? 우리 방금 했듯이 12분대 거리 150km였어요. 이때 이 비는 무엇하고 똑같다고요? 똑같이 충전 시간과 거리의 비, 요거에서 나타나는 비율하고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충전 시간이 네모본이면 500km 이렇게 달린다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밑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 있네요.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네모의 값을 구해보세요 했거든요.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네모가 뭐였나요? 충전 시간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비례식의 성질, 요거 간단하게 일단 해볼게요. 12대 150은 네모 대 500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안의 것을 뭐라 그래요? 내항, 요 부분. 그리고 바깥의 것을 외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비례식의 성질이 뭐였는데 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서로 같다. 그렇죠? 내항 곱과 외항 곱은 서로 같다 이 말이에요. 됐죠? 내항의 곱이 얼마인데요? 150 곱하기 얼마? 네모. 그쵸? 일단 내항의 곱 먼저 해볼게요. 150 곱하기 네모는 외항의 곱 얼마? 500 곱하기 10이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얼마가 나오나요? 150 곱하기 네모는 얼마? 150 곱하기 네모는 6000 이렇게 나와요. 됐죠? 그리고 이 네모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모는 여기에서 네모는 뭐? 6000 나누기 150이잖아요. 그렇죠? 6000 나누기 150이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예, 40 이렇게 나옵니다. 40. 그래서 40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6000 나누기 150은 이렇게 해도 돼요. 6000 나누기 직접 해도 되고 150분의 6000 해서 5, 35, 5, 1은 5, 5, 2, 10 됐죠. 3, 1은 3, 3, 4, 12 40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충전 시간과 달릴 수 있는 거리의 비해서 비교하는 양인 충전 시간을 구하는 몫이에요. 그래서 요 네모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됐죠? 그럼 얼마입니까? 예, 밑에 나와 있듯이 40분이었어요. 됐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그랬는데 비례식에서 비율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12 대 150은 네모 대 50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선생님만의 방법으로 이걸 나누기를 해보자 해서 분수로 나타냈거든요. 150분의 12는 됐죠. 500분의 네모가 될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비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150과 500의 어떤 것? 최소 공배수. 이걸 알아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분모를 갖게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150과 500의 최소 공배수 해볼게요. 10으로 하면 15, 여기는 50 됐죠. 그리고 5로 하면 5, 3, 15, 5, 10 이렇게 되네요. 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다 곱해주면 최소 공배수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0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10이니까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예, 1500이 나옵니다. 이 1500이 나왔으니까 분모를 1500으로 만들고 요것 그리고 그 네모 분자를 똑같게 하는 그 수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1500이 되려면 일단 1500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분모에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10을 곱해줬으니까 1500이 되려면 당연히 분자에도 10을 곱해주면 12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1500이 되려면 얼마를 곱해주면 돼요? 3을 곱해주는 거죠. 3을 곱해주면 1500 분모가 되니까 곱하기 분자에도 3을 해주어야 합니다. 됐죠? 그러면 무엇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가 같아야 되잖아요. 비율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지금 분모는 똑같으니까 분자만 같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3 곱하기 네모는 얼마? 예, 네모가 얼마 되어야 돼요? 120이 되려면 그렇죠. 네모는 40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비율, 서로 비율이 같다는 것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간단해요. 복잡한 것 같지만 최소 공배수 이렇게 곱해주면 1500으로 분모를 서로 같게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분모를 같게 했으니까 분자도 당연히 같은 수를 곱해주면 여기에 120이 나와요. 네모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주면 120이냐 하면 얼마? 예, 40을 곱해주면 되는 거랍니다. 됐죠? 그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활동 2. 손수건 천연 염색을 하려면 양파 껍질 100g에 요또 양파 껍질하고 물 4리터가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이런 비를 낼 것 같거든요. 양파 껍질이 25g 있다면 물은 몇 리터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했어요.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비례식의 성질 아예 비를 구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양파 껍질과 껍질 대에 뭘 하면 되네요. 물 이렇게 해서 비례식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양파 껍질이 몇 그램? 예, 100g 있을 때 물은 몇 리터 필요하다고 그랬네요. 4리터는 또 양파 껍질하고 똑같이 물, 요 비를 이용하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얼마가 된대요? 25g이 있다면 물은 몇 리터가 들까? 이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비례식의 성질이 또 뭐였어요? 내항, 요걸 내항이라고 하고 요거는 무슨 항? 외항 이랬다. 그렇죠? 내항하고 외항 왼쪽 오른쪽인가? 순서는 상관없어요. 내항의 곱, 내항 곱, 외항 곱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번에 물음표 있는 거 먼저 해볼 거예요. 외항 곱 그러니까 100g 곱하기 요거 물음표 리터는 4 곱하기 얼마하고 똑같대요? 25하고 똑같죠? 여기 보면 요거 내항 그쵸? 4 곱하기 25하고 똑같대요. 그러면 100 곱하기 네모는 100이네요. 그렇죠? 그럼 네모는 얼마예요? 당연히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럼 물은 네모가 찾는 게 뭐였다고요? 물이었으니까 물은 몇 리터?
물은 몇 리터가 필요하다고요? 1리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됐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했는데 아까와 똑같이 이 비례식을 가지고 비율이 똑같다는 그 성질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00g 대 100대 4는 25대 4모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00은 4모 분의 25 이렇게 돼요. 요번에는 거꾸로 분모가 네모가 됐잖아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 요걸로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모에다 얼마를 곱해주면 될까요? 일단 요번에는 모르겠다. 분자를 먼저 바꿔보자 했어요. 그러면 4분의 100은 네모하고 25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돼요? 예, 4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4 똑같이 4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예, 4분의 100은 100 되고 어떤 수 곱하기 4 하면 네모가 똑같아 되나요? 그렇죠. 여기는 얼마? 1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활동 3번 보겠습니다. 연수가 김밥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니 김밥 2인분을 만드는데 밥이 400g 필요합니다. 연수가 세운 비례식을 보고 비례식을 친절하게 세웠나봐요. 이렇게 아래에 있죠. 가족수에 맞게 김밥을 만들려면 밥을 몇 그램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가족수도 나오고요. 한번 볼게요. 비례식에 보면 2인분 그 수에 맞게 밥이 얼마가 필요해요? 400g 밥이 필요하다. 이렇게 비례식을 세웠거든요. 그럼 똑같이 순서도 똑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세우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수가 5, 5가 되어 있고 밥은 몇 g이 필요한가 이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순의 가족이 몇 명인가요? 하고 보니까 이렇게 5명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5명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연순의 가족수에 맞게 김밥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밥양을 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구했는지 말해보세요 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내항, 외항 하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네모는 5 곱하기 4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 곱하기 네모는 2000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그러면 네모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얼마? 1000g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1000g은 다시 뭐 1kg 할 수도 있겠네요. 됐죠? 어떤 방법으로 구했는지 말해보시오 했죠?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비례식의 성질인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비례식의 성질 이용해서 활용을 해봤잖아요. 비례식을 활용했잖아요. 그래서 구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돼요. 그런데 꼭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다른 것도 알아야 되는구나. 그쵸? 그 시간하고 거리. 그쵸? 이렇게 시간하고 거리 했으면 그 뒤에 비도 시간과 거리. 요것에 맞춰서 비례식을 세워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아까 보았을 때 어떻게 했었나요? 여기였었나? 분자 분모가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경우도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맞추어서 비례식을 세우면 된다는 것이요. 한번 보시고 익힘책 몇 쪽인가요? 56, 57쪽 연습 한번 꼭 해보세요. 그럼 끝까지.